우리는 사과에 대해서 말로 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사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평소 절대 안 하던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핸드폰에 위치 공유 앱을 깔거나 비밀번호를 풀어놓는 것은 진짜 사과가 아닙니다. 내가 큰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 입었다면 일상에서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계속해서 애를 쓰는 거고요. 내가 외도를 했다면 상대방의 불안한 마음을 더 많이 들어주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 애쓰는 노력이 바로 사과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배우자에게 사과를 정말 하고 싶다라는 결심으로 노력할 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과를 받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이번에 제가 쓴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이를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서로에게 상처받을까? 제 신간은 부부 대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돌이켜보면 말이에요. 부부가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받았던 딱지가 졌지만 오랜 시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들을 떠올려보면요. 그때 상대방이 했던 말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주 날카롭고 이 비수 같은 말은 시간이 지나도 서늘하고 죄어오게 내 몸 어딘가에 남아서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있지요. 말이 그렇습니다. 말로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말로서 상처를 받는지, 대화로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더 좋은 대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로서 상대방을 아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포괄하는 글을 이 책에 담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책 내용을 조금만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부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배우자의 행동을 강화한다는 사실이에요. 배우자가 내게 말을 하는데 아무런 대꾸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더 크게 내는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로 말을 하고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하고 화도 내야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그나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 또한 원치 않는 큰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귀를 더 세게 틀어막거나 멀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다투지 않고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결국 한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점점 큰 소리를 내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점점 커지는 목소리를 피해서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남편이 아내를 소리치게 만들었고 아내가 남편의 귀를 틀어막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부부는 말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죠. 우리는 남과는 다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소중한 사람이기를 너무 희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지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너무 작아졌거나 없어진 것 같을 때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대화하고 소리치고 그렇게나 싸우게 되죠. 하지만 이 부부 사이의 대화는 어느 정도의 기술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잘 하겠다는 마음만 있어서는 실은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마음만 있다고 잘 된다면 부부가 그렇게나 다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많은 부부는 서로를 아끼니까요. 책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단락만 더 들여다볼게요. 여보,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냐면 아기가 열이 너무 많이 났는데 열이 계속 안 떨어지고 소아과 오픈하자마자 갔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진짜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 오늘 아기 열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어찌나 힘들던지. 혼자서 3살, 1살 육아를 한 아내가 퇴근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남편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에 치여서 야근까지 하고 녹초가 되어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죠. 배우자가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는 들어달라는 것이고 위로해달라는 것이고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을 믿고 신뢰한다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힘들다고 말하진 않으니까요. 비빌만한 언덕이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힘든 표정으로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짜증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 힘들어. 이것만큼 사람을 맥빠지게 하는 말은 없어요. 이 말은 너만 힘든 게 아니고 나도 힘드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네가 나 힘든 걸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는 절대 모를 거야. 를 한 문장으로 줄인 거예요. 아마 하루에 몇 번만 쓰면 여러 사람이랑도 싸울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나도 힘들어 까지는 괜찮지만 내가 더 힘들어는 당신은 나 이해 못하지? 나도 당신 이해할 생각 없어. 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이 말만큼은 정말 피해야 해요. 더 큰 싸움을 부르고 관계를 순식간에 망치는 최악의 주문이거든요. 이 책에서는 이론만을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부부 상황에서 어떤 말투는 관계를 급격히 나쁘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해야 하고 반면 어떤 말 한마디는 부부 사이를 따스한 온기로 채울 수 있는 마법 같은 주문이 될 수 있는지를 책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많은 부부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를 정리해서 책 이곳저곳에 소개해 두었습니다. 책을 읽고 당장 그날부터 적용해 볼 수 있는 말하기 방식들이 있고요. 이는 부부의 말하기 방식을 바꾸고 관계를 변화시킬 힘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 부부 치료를 시작한 부부는 말이에요. 1년을 기다리셨어요. 참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일이에요. 힘든 부부분들을 더 빨리 만나 뵙고 더 서둘러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실은 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지요. 이 책은 이 부부 치료를 기다리시는 부부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다리시는 동안 책을 읽어보시고 대화 방법에 대해 미리 연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한 모든 부부들,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이 조금씩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책 구매는 제 책 제목을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아니면 이 고정 댓글에 이 서점들 링크도 걸어뒀으니 바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주변에도 제 책을 많이 소개해 주시면 다음 책도 더 힘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책이 유려하게 글을 쓰시는 멋진 작가님들의 책보다는 물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부부를 만나면서 소중하게 알게 된 바를 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을 아끼는 내 마음을 어떻게 예쁜 모양 그대로 소중하게 이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담았으니 많은 부부들이 이 책을 통해서 더 행복한 날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